네, 레포트 종류도 상당히 좀 다양해졌죠. 뭐 롯데렌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레포트 자주 안 나오는데 시장이 좀 눈을 점차 더 확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부터 알아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주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희 회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이 뉴스를 쭉 알려주셨는데 스페이스X는 뭐 나라 안팎에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일째인데 3일 연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상승 전에 뭔가 좀 상장을 하고 나면은 이 수급의 이슈, 블랙홀이라는 이 이슈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데 웬걸요? 상장하고 나서도 몸집을 키워가면서 점점 더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스페이스X 이제 시가총액 탑5 진입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 시장의 영향은 뭐 이제 마무리가 좀 됐다고 보시는지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아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를 통해서 접근이 안 됐어도 실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뭐 그리고 갭상승 2번이나 했거든요. 결과물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포인트는 나왔던 쪽인데 사실 뭐 티커가 XPCX인데 스페이스X 차트만 보게 되면 3일간의 모습은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뭐 갈 때마다 갭 상승하면서 갔고 사실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애프터마켓이겠습니다만은 지금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분명히 정리는 좀 해드리고 뭐 약간 뭐 도지형 캔들에 가까운 위에 고점 뭐 시사하는 이런 유성형 캔들이 좀 달린 모습이고요. 뭐 일봉이 중요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약간 좀 경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기술적 의견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나스닥 편입이 될 수 있는 게 7월 이후입니다. 사실 뭐 ETF 쪽으로 보름 동안 정도는 뭐 7월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물량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미국 시장에서 나와 있는 시장 평들이 결국 이제 미국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미국의 대형 반도체 주들을 좀 차익 매도하지 않겠느냐. 이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 차익 압박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FOMC 연준의 결과물이 안 좋은다면 더더욱 미국 시장에서 스페이스X로 자금이 블랙홀처럼 들어가는 형태. 만약에 FOMC 결과물이 좀 좋다면 스페이스X로 가는 자금을 조금 막을 수 있겠죠. 주가들이 빠졌을 때 대형 반도체들 아직도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비싸진 않습니다. 밸류가 뭐 15배, 16배니까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도 사실 내년 추정으로 봤을 때는 비싼 편이 아니에요. 20배 초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비싼 쪽은 아닙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스페이스X의 당분간 단기 자금 유입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성장주 대형 반도체는 미국 시장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견이 있는 게 ETF의 계류율이겠죠. 뭐 이 부분은 뭐 MBC 뉴스까지 전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불편한 사인데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전 고지도 있었고 법률적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류율이 상당하다 보니까 좀 서운하죠.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와 다르게 미국 증시와 또 다르게 국내에 관련된 종목들은 힘을 쓰지 못하는 형태.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 그러면 뭔가 스페이스 관련된 이런 종목들보다는 특정 그룹주로 우주 방산 산업이 재편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 핵심의 결론입니다. 그 그룹은 하나 그룹주로 판단되고 있고요. 하나는 재생에너지 쪽과 이 우주 방산 산업의 진심이었습니다. 다른 기업들과는 좀 다른 길을 가고 있었고 물론 재편된다는 제 지극히 주관적인 평입니다만은 탑티어 종목으로는 두 개를 제시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두 번째는 하나 시스템. 굳이 하나를 더 넣자면 카이, 한국항공우주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위치 정도는 다 비슷한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메리트 쪽으로는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나마 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카이랑 또 지분 이런 이야기가 어제 좀 흘러나왔습니다. 9%대까지 확장되는 그렇기 때문에 중기 관점으로는 뭐 접근 포인트가 유효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이제 부품 종목들이 그 밑에 하단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위성통신이라든지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인텔리안테크, 세트라가이, 뭐 AP 위성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인텔리안테크 정도는 올해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막 떨어지는 쪽까지는 아니거든요. 적자 기업이고 뭐 안 좋고 작년보다 올해가 좋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쪽이고 그래도 내년에 지금 두 자릿수 대 영업이익률로 들어가고 내년에 지금 선행포워드가 20배거든요. 27년에는 지금 28년에는 15배. 이 정도는 뭐
약간 내가 우주항공에 위성통신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면 국내 관련해서는 실체가 있지 않느냐 정리하고 부품 관련 종목들은 너무 많은데 저는 뭐 권장드리거나 안내를 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 X. 물론 상장하고 나서 셋째 날까지 상당히 좀 뜨거운데 이 흐름을 언제까지 좀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 가져보기보다는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국내에서도 저력 있는 종목군들 또 때마침 모멘텀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종목을 두루두루 소개를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G7 회의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또 등장인물들의 면면이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외신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G7 국가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금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상들이 만나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좀 있을 거고요. 지금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간략한 얘기 있었고 거기에다가 캐나다 잠수함 얘기도 나왔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조만간 지금 정상회담을 할 거라고 합니다. 등등 G7에서 만난 정상들이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기에 뭐 에너지 문제, 안보 문제 이런 것도 의제로 다뤄지게 되면은 시장에서 또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G7 회의를 우리가 어떻게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결국은 뭐 전쟁이 끝나는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질 거냐가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뭐 결론은 당연히 없겠죠. 뭐 각자 도생으로 가기로 한 상황에서 뭐 결론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추가적인 분쟁을 좀 막자 정도의 분위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야 자기의 선거가 뭐 급한 상황이라서 다른 쪽 상황을 뭐 봐줄 수 있는 그런 국면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금 당면에 있는 이란과의 MOU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또 지지율에 엄청난 또 격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는 뭐 그냥 흘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뭐 언급된다고 해서 뭐 지금 그런 종목군들까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G7 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도생 시대로 가는 것이라면 결국 우리도 에너지를 앞으로 어떻게 챙길 거냐 얘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뭐 산업장관이 뭐 중동을 헤매면서 또 캐나다와 저 멀리 뭐 중앙아시아까지 가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쏟아내는 이유도 다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G7 회의에서는 뭐 별다른 기대감도 없고 결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각자 도생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에너지를 어디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에너지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국내 주요 원자재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친환경 관련 여러 가지 발전 시설들, 이런 것들에 저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뭐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알아봤고요. 이어서 개장 전에 주요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네, 프리마켓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 레뱅의 주요 G7 이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 참가국 정상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 이어지는 그런 동시에 이 대통령은 사진을 찍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하고 30초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이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도 연출됐는데요. 당시의 대화 내용과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남북 관계의 근황을 물었다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화답했다고 전했는데요. 청와대는 특히 이 대통령이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우호와 친목을 도모하고 긴밀하게 상호 관심사를 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 3개국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자원 안보 강화와 경제 협력에 대한 확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특사 방문 당시 합의했던 원유 도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 원유 공동 비축이나 원전 플랜트 등 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아랍에미리트와 원유 공급을 비롯해서 원전과 플랜트 분야에서 앞으로 협력 관계를 조금 더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개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화가 카이의 지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서 수출입 은행에 이어서 이 회사의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한화는 카이의 지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5%, 한화 시스템이 1.53%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USA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1.01%를 합쳤을 때 한화그룹이 보유하게 되는 카이의 전체 지분은 9.04%로 올라서게 됩니다. 26.41%를 보유한 수출입 은행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이사회를 열고 올해 말까지 5천억 원을 투입해 지분을 9.97%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결의했습니다. 한화 측에서는 두 회사의 기술과 역량이 결합했을 때 비효율성이 사라지고 시너지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항공우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가 또 카이의 지분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시간외에서도 움직였다는 점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나온 소식도 보겠습니다. LG이노텍이 반도체 기판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를 오는 2031년 영업이익 1조 원 규모로 키울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 LG이노텍 본사에서 패키지 솔루션 미디어 테크데이를 열고 반도체 기판 3종에 대한 전략들을 공개했는데요. RF ASIP 그리고 FC CSP, FC BGA 등 3대 기판 사업을 앞세워 6G 통신과 AI 서버, 메모리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LG이노텍은 2031년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3조 원 이상 1조 원 규모로 키울 계획인데요. 지난해 매출은 1조 7,200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1,289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4년 뒤에는 매출을 2배 이상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메가박스 중앙의 회생 절차 신청으로 인해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간 합병 논의가 사실상 원점 재검토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콘텐츠리 중앙과 자회사 메가박스 중앙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게 됐을 때 메가박스의 채무 조정과 경영 정상화 방안은 법원의 관리 아래 마련이 됩니다. 네, 이번 회생 신청은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롯데시네마의 운영사인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 중앙은 지난해 5월 8일 합병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6월 11일 이 공정위에 기업 결합에 대한 사전 협의를 요청하기도 했었는데요. 만약에 회생 절차가 다시 한번 개시되면 메가박스의 채무 구조나 자산 가치, 영업의 지속성 그리고 향후의 현금 창출력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기업 가치 산정과 합병 비율, 지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영화업계와 관련된 소식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마켓 뉴스였습니다.